관위에서 뭐 3선 이상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해 올드보이라든지 아니면 뭐 586이라든지 뭐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감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제 김민기 의원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자리를 내주시면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런 바람이지 그런 분들에게 감점을 주는 어떤 규정을 삽입하거나 이런 적 없습니다. 국민의 지금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진을 위해서 좀 물러서 주시는 것이 멈춰 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기환 교수님, 민주당도 이제 공천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게 일단 뭐 중진 그리고 뭐 올드보이라고 꼽히시는 분들을 향해서 좀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불이익은 안 주겠습니다만 뭐 자발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하셨으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물러나라는 건데 이거 알아서 물러나겠습니까? 만약에 안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안 물러나면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기회를 상입니까? 주겠다는 건데 이게? 저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 원론적으로 공관위가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공관위원장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자 일괄적 불이익 없다. 그저 예를 들면 나름대로 기회가 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또 그다음에 도덕성 기준도 한참 후퇴한 조항을 뒀습니다. 대법 판결이 날 때까지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겠다.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민주당 정말 한가해 보입니다. 지금 이게 특히 이제 3선, 그러니까 중진으로 좁혀보면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동일 지역구 뭐 3번 이상 출마하시는 분들, 그 이상 가시는 분들은 감점 일단 줍니다. 이걸 발표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거 불이익은 없는데요. 그냥 알아서 좀 어떻게 이거거든요, 지금. 역대 총선에서 알아서 나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하위 20%에 해당되거나 예.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두는 것이죠. 예. 저런 흐름을 공관위에서 이게 어떤 3선 이상이 됐든 586이 됐든 중진들이 됐든 나름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혁신 공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도덕적 기준도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예. 그저 자발적 불출마 정도를 기대하는 수준 가지고는 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문제 생기는 반사이득이나 보려고 하는 이번 선거에서 반사이득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이다. 좀 더 혁신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좀 뭔가 주도성을 발휘하고 예. 또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한 번 더 평가를 받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공관위원장의 저런 발언들은 좀 거리감이 한참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더 불이익을 준다고 또 규정을 바꾸는 것도 지금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공관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또 있습니다. 하나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여기는 문재인 정부 출신 뭐 이른바 이제 친문이라고 꼽히신 분들이거든요. 관련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일고의 여지도 없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검찰 정권의 그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이 문제도 같은 건데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불출마 이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건 뭐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 그런 거 왜 얘기하세요? 약간 이 분위기인데 그런데 다만 뭐 책임감은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쩌자는 거죠, 이거는? 저 사견을 왜 저렇게 공식선상에서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견은 사견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명백 공관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실은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만 이재명 대표가 선수가 3선 이상은 아닐 뿐이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차라리 그렇다면 선수라도 좀 페널티를 해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이나 혁신성을 닮아가는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아예 정청래 최고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가 기준이지
선수가 기준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친문은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문계는 대놓고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출마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아니면 괜찮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압박을 하면서 그 말로 소위 강성 지지층을 말하면 유도해가는, 압박해가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룰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분위기 속으로는 뭐 소위 노영민, 또 임종석, 또 윤영찬 이런 분들이 다 고민정 다 친문 아닙니까? 책임져야 될. 정부 때 뭔가 역할했던 분들. 예, 전해철 다 그 역할 윤건영 다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더 교모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은 전혀 뭐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말은 뭐 시된 공천이라고 하지만 예. 공천 공관위원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소위 이중합법은 예. 상당히 그 뭐랍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수용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쳐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진들 향해서는 뭐 불이익 주는 거 없는데 그냥 알아서 좀 안 나오셨으면,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뭐 불출마 요구인데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해찬 대표하고 회동의 필요성 그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홍익표 원내대표 만나서 통합적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단순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탈당하지 말아의 문제와 달리 예. 소위 친노 친문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일정 정도 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해찬 전 총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할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이 바로 저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뭐 간단하게 줄이면 친문계 인사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 오늘 뭔가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친문계 인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요.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대문구 갑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 서대문 주민들께 직접 뵙고 말씀드리지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진짜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저 이수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김철현 교수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지금 성남 중원이면 윤영찬 의원은 대표적으로 또 친문계로 꼽히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원래 친명으로 꼽히는 현근택 변호사가 출마를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불출마하기로 했잖아요. 빈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거 우리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과 함께 탈당을 하려고 하다가 예. 잔류하게 되고 그때 마침 또 이제 현근택 변호사 여러 가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불출마하게 되면서 예.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 이수진 의원이 지금 서대문갑에서 불출마하면서 저분이 이제 친명계인지 아니면 성남 중원에 어떤 연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뜬금없는 그런 좀 출마 선언으로 보이고요. 음. 저게 아마 그 현근택 변호사 어떤 교감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윤영찬 의원한테는 윤영찬 의원이 다시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좀 지역구로 한번 옮기려고 하는 뭐 지역구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뭐 약간의 어떤 친명 성향 이런 거를 좀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왜냐하면 되는 지금 건가요? 윤영찬 의원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공천을 받으러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사실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탈당에 대한 어떤 의사를 보인 부분을 감안하면 예. 사실 지금쯤은 윤영찬 의원 스스로가 그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불출마 선언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윤영찬 의원이 계속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본인이 출마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이제 여러 형태의 아마 친명계 의원이라고 되는 분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지역구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보면 10번째 불출마 의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윤영찬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어떤 잔류하게 된 순수한 취지를 살리려면 다시 한 번 더 공천 신청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당을 위한 길이고 또 본인의 어떤 뭐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이래 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은 친명계 인사들 향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친문계. 네, 친문계. 예. 친문계 인사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 때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 친문계 인사가 지금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 이수진 의원이 도전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분위기가 소개해드렸고요.